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영산대 방송국은 총 600와트로 주간 215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영산인 여러분의 정서 함양과 권익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11월 다섯째 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YBS 음성방송 안내. 이 시간 이후에 방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방송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영산 소식과 음악과 함께 하루의 여유를 찾는 음악이 있는 쉼터, 그리고 언빌리버블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다섯째 주 오늘의 영산 소식입니다. 세계화 추진센터에서는 2018학년도 동계방학 영어 활용 능력 특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재학생 대상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학생복지팀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세계화 추진센터에서는 2018학년도 동계방학 영어 활용 능력 특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영산대학교 8학기 이내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방법으로는 오는 12월 7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신청 기간 이내에 홈페이지 신청서와 제출서를 준비하여 양산 캠퍼스는 성심관 1층 지시존, 해운대 캠퍼스는 M동 9308 세계화 추진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제출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졸업인증 영어 영역 500점과 수료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지역번호 051-549개 72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재학생 대상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영산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응시 기간과 방법으로는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해당 모바일 사이트에서 설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설문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남지역번호 055-389개 917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생복지팀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으로는 12월 17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대학교명은 영산대학교 본교 학부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1월) 다섯째 주 오늘의 영상 소식에 보도 김지유, 기술 최나연, 진행의 저 한세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쉼터입니다. 피로는 보통 일상적인 활동 이후에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 없이도 심한 피로가 6개월간 지속되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야 한다고 해요. 만성 피로가 이어지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두통, 근육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의 개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해요. 잡곡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니 학우 여러분들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이 있는 쉼터 시작할게요. 미국 심리치료사의 말에 따르면 전반적인 심리 상태는 자신의 꿈속에 색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색깔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파란색은 꿈에 나타난 채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파란색의 경우 삶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밝은 파란색이거나 청록색의 경우 미래의 희망에 확신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분홍색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유아기 때 애정결핍 증상이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색은 감정을 자제하고 있으며 우울함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색이 난다면 우울함을 넘어 공포와 분노, 불안의 감정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경우에는 현재 삶의 즐거움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보고 들었던 특정 대상에 대해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꿈에서 노란색을 띤 물건이나 배경 등의 실체가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나타날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꿈속 색깔에 대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요? 학우 여러분들은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겨울만 되면 붕어빵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다양한 붕어빵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팥과 슈크림밖에 없었다면 요즘은 고구마, 피자맛처럼 다양한 붕어빵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붕어빵은 주로 밀가루로 만들어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고 해요. 팥으로 속을 채워 당분 함량이 높아 열량이 높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한 개에 약 120칼로리로 3개를 섭취하면 밥 한 공기를 훨씬 넘는다고 하니 적당히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음악이 있는 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언빌리버블 스토리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강원도와 서울은 벌써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부산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언제쯤 첫눈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하구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눈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옷 꽁꽁 싸매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언빌리버블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빌리버블 스토리는 포항의 M 아파트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1년 포항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일하던 인부를 포함하여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 모두 총 10명이 죽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이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죠. 첫 번째 죽음은 1401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남편입니다. 이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둘이서 조깅을 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매일 달리던 뒷산 등산로를 갔죠. 뛰고 있던 중간 갑자기 남편이 서버려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남편은 허공에 대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다시 뛰는 것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좀 전에 나하고 얘기했던 여자가 1301호에 살아.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고 인사했지.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볍게 다툰 뒤 서로 직장에 갔죠. 아내는 아침부터 남편과 다툰 것이 마음에 걸려 맛있는 장보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의 문이 열려있기에 반갑게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있었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비명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와 봤지만 남편이 죽어있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두 번째 죽음은 808호의 부부집이었습니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난 저녁, 그날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아 TV를 보면서 웃음꽃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뜬금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 오늘 1301호 여자 봤는데 나를 알더라고.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하길래 그냥 인사 받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죠. 1401호 남자가 1301호 여자를 보고 죽었는데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느새 남편은 잠이 들어버렸지만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서 떠날 줄 몰랐고 계속하여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쉬는지를 확인해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아내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잠이 들고 말았죠.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 남편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 후로 이 일은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맞은 다른 동 705호 학생도 1301호 여자를 보고 만나 무서워하다가 다음날 아침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만을 보고 죽었습니다. 오늘 언빌리버블 스토리에서는 포항 M아파트 괴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업체 W건설을 상대로 계속해서 투쟁하였고 4년에 걸친 투쟁으로 1995년 드디어 M아파트 중 12동만 입주 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폐쇄시켜버렸죠. 지금도 M아파트에 가보면 27개의 동 중에 12동만이 폐쇄된 채 음침하게 지금도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과연 1301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언빌리버블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영산인 여러분은 영산대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참된 인성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